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체인 만드는 기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기하다. 주얼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기계를 보실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체인 만드는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인데요. 오늘은 게임 체인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따가 제가 이 강을 왜 가지고 왔는지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 보면 어떤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접했던 어떤 상품들 중에 잘 되는 거 보면은 나도 한번 저 창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 이유는 창업 컨설팅 회사에 있으면서 카페 창업과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카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2010년, 2011년 이때니까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부터 개인 카페까지 상당히 포화된 시장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런 대형 브랜드들도 있고요. 당시에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가게들이 공사를 하고 업종이 바뀌고 또 카페가 생기고 이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요. 그만큼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객분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존의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략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데 그 브랜드 내부 구조를 또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답답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는 와중에 제가 만나게 된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데 키오스크만 놓고 테이크아웃 위주로만 하는 그런 커피숍이었어요. 이 카페는 사업 구조상 월세 비중,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구들만 놓고 최소한의 인건비만 들이면서 커피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짜놓고 이렇게 브랜드 가맹 사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이런 키오스크로 주문받는 회사들이 많지만은 이런 형태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고 저희가 손익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식이라면은 충분히 초보 창업자들도 가능하겠다, 그런 신선한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주얼리 쪽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 주얼리를 계속 해왔다 보니까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금을 말아서 하나하나 체인들을 연결하는 정말 가내 수공업 형태의 그런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 작은 금은방들도 직원들을 몇 명씩 두면서 이렇게 제조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체인이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지방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기계가 바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런 체인 공장에서 나온 체인들이 전국을 다 장악하게 되고 순금마저도 전부 기계로 체인을 생산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때 이런 체인 기계를 해외에서 선구적으로 들여왔던 분들은 현재 엄청난 부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업을 할 때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런 어떤 게임 체인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 항상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진 않았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결국 저희 할아버지 공장도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기술은 변하고 또 각종 디바이스도 변하고 플랫폼도 변합니다. 특정 기업이 또 특정 국가가 모든 걸 막 장악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변해 있습니다. 국가도 50년, 100년 지나면은 패권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했다가 그 지위를 다른 국가에게 넘겨주는 그런 현상을 보셨을 거고, 또 요즘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이슈입니다. 안보, 기술 할 것 없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죠.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포춘지에서는 매년
500대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순위에 들어간 기업들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의 숫자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도 그 리스트에 반 이상이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 순위가 변화하는 내용들이고요. 현재에는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탑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걸 뒤집는 게임 체인저들이 항상 나오고 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 500대 기업이 되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안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우리가 더 성장하고 유지할까 생각해보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동네 금은방도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까 배달을 해볼까, 랩다이아 기계를 들여와 볼까, 또 프랜차이즈도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지, 티파니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그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고 시도하는 거는 필연적이니까요.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 업계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의견 나눌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